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전쟁, 바로 M&A죠. 오늘은 실제 있었던 법원 판례를 통해서요, 한 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그 치열한 두뇌 싸움, 그리고 법적 공방의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데려가 볼까 합니다. 자,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? 뉴스에서 가끔씩 보는 재벌가의 경영권 다툼, 아유, 저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다,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?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주식 투자자라면요, 이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 한번 만나볼까요? 한쪽은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창업주 2세 A 회장입니다. 그리고 다른 한쪽은 호시탐탐 그 회사를 차지하려는 야심만만한 신흥 자본이가 B 씨. 이야, 정말 굳히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대결, 구도가 확실하죠? 이 전쟁은요, 무슨 거창한 선전포고와 함께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, 정말 은밀하게 시작됐습니다.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알파 기업을 향한 기습 공격이 이뤄진 거죠. B 씨가 쓴 첫 번째 카드는요, 바로 장내 매수였습니다. 이게 뭐냐면 시장에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고 그냥 일반 주식 시장에서 알파 기업의 주식을 티 안 나게 조금씩, 아주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였죠. 마치 스텔스 전투기처럼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전략이었던 겁니다. 근데 말이죠, 이런 비밀 작전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. B 씨의 숨겨왔던 야망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법의 심판이 시작됩니다.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. 5%. 아니 대체 이 5%라는 숫자가 뭐길래 이 거대한 M&A 전쟁의 판도를 그냥 순식간에 확 바꿔버렸을까요? 이 5% 룰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. 자본시장법을 보면요, 어떤 상장회사의 주식을 5% 이상 갖게 되면 5일 안에 저 이 회사 주식 이만큼 샀어요 라고 시장에 공식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생겨요. 그래야 다른 투자자들도 아, 누군가 이 회사 지분을 많이 사들이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.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죠. B 씨가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. 알파 기업의 지분을 5% 넘게 사들이고도 이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. 그의 은밀한 작전은 결국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. 결과는요? 네, 법원은 B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. 이건 실제로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내용이에요. 그의 야심찬 첫 번째 공격은 결국 법의 철퇴를 맞고 실패로 돌아간 셈입니다. 자, 이제 B 씨의 공격이 세상에 드러났잖아요? 그럼 알파 기업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. 이제 창업주 2세 A 회장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입니다. B 씨가 이번엔 내가 정해진 가격에 여러분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겠습니다 라고 공개 매수를 선언하면서 2차 공격을 해오니까요. 회사는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, 즉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겁니다. 마치 적이 쳐들어오니까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거죠. 하지만 B 씨,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죠. 그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불법이라면서 또다시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갑니다. 자, 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.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, 아주 팽팽했습니다. B 씨는 아니, 내가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겠다고 선언한 기간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건 명백한 반칙 아닙니까? 라고 주장했고요. 알파 기업 측은 무슨 소리, 이건 우리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입니다 라고 맞섰습니다. 여러분이 판사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? 법원의 선택은 어땠을까요? B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법원은 공격하는 B 씨와 방어하는 알파 기업을 법적으로 같은 편, 즉 특별 관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. 생각해보면 당연하죠.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편이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알파 기업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는 정당하다, 이런 취지였습니다. A 회장의 방어 전략이 일단 법적으로 인정받은 셈이죠. 자, 여기까지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아주 흥미진진한 경영권 분쟁 이야기였습니다. 그럼 이 거대한 싸움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딱 3가지 스마트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.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. 첫째, 5% 공시를 항상 주시하세요.
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분을 대량으로 매집한다는 건 오늘 본 이야기처럼 M&A 전쟁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.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둘째, 공개 매수 기간에 주가가 막 급증한다고 해서 섣불리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. 이 분쟁이 끝나면 거품이 순식간에 꺼져버릴 수 있거든요. 위험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면 그 목적을 꼭 의심해 보세요. 이게 정말 주주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단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무리수인지 말이죠. 결국 M&A 전쟁이란 건요, 법과 전략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부딪히는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잡한 세계를 조금이나마 엿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또 다른 기업의 운명을 건 싸움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?